보여주기 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쉽지 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한테 보여주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방언 상식으로 어려워. 걔네한테 맞는 어떤 시청각 자료가 제가 찾기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한테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될지. 대한민국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은 한국 사서가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교육과정상 5학년부터 한국사는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사, 왜냐면 그게 왜 어렵냐면 어린 친구들은 시간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역사는 과거의 시간을 배우는 건데 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과거의 개념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그날 그림일기 쓰는 거예요. 그 날짜 거기까지예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날 내가 뭘 했는지 그 몇 시간 뒤에 있는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기 갑자기 수백 수천 년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자연스럽게 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저는 위인전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책에 나와 있는 아주 가벼운 위인전 있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는단 말이죠. 그런 위인전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영상도요, 그 초등학생들 위인전 같은 영상들이 유튜브한테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위인전 만화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어떤, 제가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 길을 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 반드시 시간적 개념을 잡아주고 좌표를 잡아주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람들을 만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좌표의 개념이 진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책 읽듯이 그 훌륭한 위인전 읽으면서 그냥 거기에 감동받고 동화받는 거죠.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되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 예,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에 좌표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게 한 4학년쯤 돼야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시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목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강의가 너무 완벽했군요. 네, 뭐 편하게 주세요. 네. 만약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네. 그 사진 자료 다운받는데 거기에 같이 사진 자료가 아까 보여주신 뭐 케이블스나 인터넷이나 그런 자료에 다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자료는 너무 많아요. 과연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브리핑 같은 거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사실 이제 그런 회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번이라도 있으면 그런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영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회의를 하는 것도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 브린 토임을 좀 저도 좀 많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남아오고 있는 학생들 좀 더 제일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성장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들을 한번 좀 짜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한글학교 여기 남아오는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충분할 거다 라고 믿습니다. 네, 파이팅! 네, 또 질문 주세요. 네. 네. 영상 자료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저희 아이들이 영상 자료 같은 거 부모님들에게 준비를 해줘야지 볼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책 같은 게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한글학교에 비치를 하고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만화 한국사 외에는 한국사에 대한 책을 전혀 접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비치해서 아이들이 쉽게 읽고 여기 다른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만화 한국사 훌륭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거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화에 대한 또 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만화 한국사 요즘 이번에 그 천재교육에서 나왔던 만화 한국사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제로 되어 있는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화 한국사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봐도 저 정성 없이 만들었구나. 뭐 이런 것까지 집어넣었을까? 저는 보면 알거든요. 네, 그런 책들을 좀 말고요. 그 천재교육에서 나왔던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왔는데
제가 이게 본 게 뭐냐면 저한테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거예요. 봤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잘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아이들이 즐겁고 재밌고 내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외로 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책들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Y라는 책,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Y라는 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좋습니다. 예, 참 좋고요. 뭐 천자문 지금 한자 때되게 왜그 만화 천자문인가요? 마법 천자문인가요? 예, 그 책도 너무 좋잖아요. 예, 그것도 책 보면서 한자 또 익힐 수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입력이 나와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텍스트 글줄로 이렇게 한국사를 이렇게 자꾸 읽히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욕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아이들은 역사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재밌게 그냥 보다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좀 더 줄글로 된 책들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뭐 진짜 그 역사 팩트를 공부하는 인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즐길 수 있는 그 거리만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예, 전 만화 한국사도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읽히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저희 반은 다문화 가정 애들인데 정말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국 분들이 아니시고 대부분 다 아버님들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뭐 한국사를 가리키는 것보다 사실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죠. 그냥 한국의 우수성, 한국 역사의 우수성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제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일단 그 우리나라 지금 교육 과정에서요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걸 빼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왜냐면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무슨 단군의 자손, 단일 민족 이런 개념은 저희 교육에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은 저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단일 민족이 아니구나. 나는 거기 아웃사이더구나. 상처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상처 주는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 교육과정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지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체성의 어떤 그 부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일 민족, 단일 혈통 어떤 이런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걸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단일 민족 때문에 우리의 우수성까지 놓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은 그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만대장경이 되게 우수하대요. 네, 되게 우수한데 이게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요. 팔만대장경 우리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우수하다면 그 문화유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사진 한 장 딱 주고 나서 이거 우수해 라고 설명하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 다행스럽게도 저것도 있구나. 제가 빼뜨렸네요. 요즘 그 문화재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 우리나라 그 문화재청인데 거기에 문화유산 채널이 있어요. 문화유산 채널에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 채널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럼 그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글자를 저렇게 새겼구나. 금속활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금속활자를 갖고 있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금속활자분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또 몰라요. 그걸 하나씩 만들어진 과정들이 문화유산 채널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돈 쏟아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문화유산 채널 같은 거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대단해라고 하는 하여튼 저는 말보다는 특히 이제 다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직접 이해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해를 시키려면 풀어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풀어내가지고 그 A, B, C, D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이 친구들이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저는 거기까지만 가진다면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그 금속활자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뭐 세계에서 공부할 때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화첩이 한국에 있더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는데 저게 세계에서 유명한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또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선생님들이 욕심을 안 내셔도 돼요. 내가 해결하겠어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에서 사람을 만나고 문화유산을 만날 때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요. 그런 친절한, 선생님이 친절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편해요. 그게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네. 그 친절함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걸 선생님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든데. 저도 해봐서 알아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네. 그런 고생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런 어떤 그 도구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업의 어떤 그 전기 같은 거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한번 그 분토이나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씩 같이 축적해 나가시면 여기 계시다가 떠나실 수도 있고 누군가 또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바로 남아공에서 우리 역사를 아주 튼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토대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구축해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주세요. 네, 선생님. 예, 제가 올해 6학년을 맡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초등학교 6학년을 맡았는데 이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훌륭한 국사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여태까지는 훌륭한 중학교사님이 누구세요? 저는. 아주 훌륭한 네, 결정을 갑자기 고개 푹 숙이셔가지고 제가 네. 물론 최 선생님 같은 분이 너무 좋겠지만 네, 네, 그런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유, 네, 네. 이 정도로. 너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 올라가면 충분히 이제 국사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주시기는 하는데 사실 어저께 그 몇몇 우수한 그 특별한 6명들 말고는 어지간한 애들은 다 고려? 그게 뭐야?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반도 또 그런 애들 있고 또 잘 아는 애들 있고 한국에서 온 애들은 또 상사 직원 자녀나 이런 애들은 좀 잘 알고 하는데 이 편차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혀 개념 없는 친구들한테 최소한 삼국시대가 고려시대 전에 있었고 그렇죠. 고려가 대충은 언제쯤에 박혀 있는지 이 커다란 그림은 그래도 좀 보여줘서 이 숲이 삼각형인지 동그란지 네모난지는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숲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정말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저께 그 강의하신 것처럼 정말 2000년 나눠가지고 이쪽 천년 또 그 다음 천년은 뭐다 이것까지는 뭐 제가 배운 대로 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거를 보면서 제가 애들한테 저걸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신 것들은 굉장히 세밀화되어 있고 맞습니다. 인물이면 인물, 사물이면 사물 이 하나하나의 조명을 맞춰가지고 되는 건데 느닷없이 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만 딱 구분 지어놓고 어느 시대에 있는 누구 해가지고 갑자기 탁 던져주면은 그것도 또 좀 뜬금없을 것 같고 그래도 윤곽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윤곽 보여주는 거에 재료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짤 때는 길게 보고 짜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어제 말씀드렸던 그 시대 구분 있잖아요. 이렇게 반만년의 역사의 그 시대 구분 정도 그리고 나라 배치하는 정도. 저는 그 정도 잡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재미있는 소스들만 이렇게 좀 잡으셔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삼국시대에 그 장수왕이라든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든지 그
그런 어떤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밌는 그런 그 삼국에 얽힌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그 삼국지를 읽었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삼국이 어느 시대인지 몰랐어요. 나한테 그걸 좀 알려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스토리가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 쭉 하신 다음에 그걸 던져주시고 그 문제를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들이 한번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뭘 준비하시냐면 결과를 준비하는 게 발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아까 그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 영화를 딱 보여주고 나서 선생님들이 던질 발문을 준비하시는 거죠. 교수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문이거든요. 어떤 발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저는 그 시대의 좌표 정도만 잡아주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실들을 어떤 하나의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걸 주세요. 주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쌀밥 모르는 거죠. 선생님 뭔 뜬금없는 소리예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발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야 라고 하는 발문을 준비하고 던져주시고 그런데 너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알아? 라고 던져주세요. 그럼 애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맨 처음에 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이야기하는 훈련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굉장히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그런 발문에 올려 지금 한국에서 한국사 수업이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한국사 수능에서 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발문 준비하는데 정말 정신들이 없어요. 어떤 발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결론을 왜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늘 도출하는 그 수업을 받아본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좀 조를 두세 명씩 나누셔가지고 여기서 오늘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플랜을 가지고 1시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떤 발문이 필요하지? 아이들 반응은 어떤 걸까?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정말 외계인 같아가지고 그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 시행착오를 정리해 놓으시면 그 다음 해에 선생님이 그 수업을 인계받았을 때 아 이때 아이들이 반응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그 수업을 교정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내려놓으시는 훈련들이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초등학교도 배우고요. 중학교도 배우고요. 고등학교도 배우고요. 대학교도 배웁니다. 그냥 그림 이미지만 갖고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 특히 남아공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문적인 한국사를 다 가르치겠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한국사 재밌어 라고 하는 이미지만 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리스트업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시대의 좌표만 딱 잡아주고 던져만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반응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반응들만 모아놓으시죠. 그리고 내년에 그 반응들을 토대로 해서 좀 한번 수업을 바꿔보시죠. 그렇게 해서 좀 수업 자체가 좀 한 10년의 어떤 시간을 두시고 좀 짧게만 5년도 좋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두시고 한번 차곡차곡 바꿔나가시는 그런 수업들을 한번 좀 선생님들이 한번 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게 만들어지면 저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선생님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요건데 요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얼마나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1년 되면 뭐 나중에 제가 제동쪽에서 한번 다시 와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이렇게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아이들하고 한번 수업도 한번 좀 해보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모습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조금만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저도 지금 계속 내려놓는 훈련하고 있어요. 계속 저 스스로도 계속 내려놓고 왜냐면 교육부에서 바꾸래요 수업 형태를. 전통적인 어떤 그 분필 수업 바꾸고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걸
저희들이 해봤어야죠. 저희들은 그런 고민 안 했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만 받았지 이렇게 고민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바뀌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주세요. 네, 선생님. 한 다음에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국사하고는 상관없는데 아이가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딱 결론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각을 넓혀라. 다른 시각도 있다. 너가 들은 건 이거다. 그런데 결과를 제가 얘기를 해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항상 네. 이번에 트럼프 얘기 가장 많이 하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그런데 어른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게 네.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학교 현장이라면 저는 항상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간장게장은 누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선생님들 나름대로 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나름대로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사건 하나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해 평가를 전 분명히 해줍니다. 역사에서 평가가 없는 수업은요, 저는 의미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평가에 대한 사자가 이게 어떤 사자냐면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요, 사관이 붓을 들고 글씨를 기록하는 장면을 사자로 사례문자로 만든 거예요. 사관은 늘 평가를 합니다. 그게 역사거든요. 근데 교사 보고 늘 같이 중립적인 거를 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 관점을 이야기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학생에게 던져줘야 됩니다. 왜냐면 선택은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모라면 저는 강요할 것 같아요. 부모라면 내 자식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건 저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교사라면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사 입장이라면 선생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 저는 그게 교사의 역할이다. 선택은 학생들이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도 막 설명을 해요. 평가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라는 것을 꼭 부연 설명해서 꼭 해줍니다. 그건 학생들이 몫이거든요. 제 의견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라면. 질문 주시죠. 저희가 올해부터 한국사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중학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 중학교까지만 과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10년 과정은 한국의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저희들은 또 주1회 수업을 토요일밖에 하지 않아요. 네. 국어 2시간, 이제 수학 1시간에서 하는데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그 안에서 다 하기는 힘든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애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해요. 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연도별로 해서 네. 일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그 애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기 좋고 왜냐면 언제 그 국사와 이미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서 네. 개념 찾기가 솔직히 저희도 힘든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 애들처럼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될 애들이 공부 순에서 이 정도는 한국사를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좀 주시면 네. 저희가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영상이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힘든 네네네. 네. 남아공에서 1년에 그 한국사 수업을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네. 오, 저 더 잘 됐네요. 진짜 선생님들이 이제 첫 그 토대를 만드신 거잖아요. 중학교 과정 있었어요. 1년 있었는데 어. 초등 과정은 이제 시작. 아, 그래요? 어우, 너무 좋네요. 그럼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시간 정도 영상 매체로 해서 애들에게 네. 노출시키는 것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그럼 총 몇 시간이에요? 1년에? 12시간이에요?
12시간 제가 방학에서 초등학생들? 네. 그러면 12시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네. 그 시대가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저는 기억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는 유학의 시대예요. 조선왕조 500년은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 분위기라고 하는 유학의 시대입니다. 그럼 한 시간은요, 조선시대 유학에 관련된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조선시대는 저런 어떤 예법, 예절, 이런 거 굉장히 따졌구나. 수업 시간에 한 시간 동안에, 다도, 차 마시는 거 예법,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한번 아주 힘들게 한번 시켜보시죠. 그럼 애들이, 되게 힘든 거네. 이런 걸 사람들은 이걸 다 따졌단 말이야? 야, 조선시대는 참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 기억만 전 갖고 있어도 전 성공이다. 고려시대는요, 불교의 나라예요. 고려시대는 정말 모든 삶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뭐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팔만대장경의 그 판을 8만 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 한 판에 글자가 수백 글자가 들어가요. 그럼 애들하고 왜 목판에다가 글자 이렇게 옛날에 해보셨죠? 이게 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각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글자를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파도록 해보는 거예요. 한 글자 판 다음에 한번 절하고, 고려시대는 그랬으니까 글자 하나 파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글자 하나 파고 부처님에 절하고, 정말 온 정성을 들여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불교의 나라라서 이렇게 글자 하나 파는데 이걸 8만 판을 판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또 불교의 어떤 이미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한국에 가셨을 때 사찰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데려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어떤 느낌만 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국시대 한강을 차지하기 정말 엄청난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 아까 어떤 그 체험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나오면 그 시간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짜셔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2시간이다. 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거기에서 무슨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주입식 줄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내놓으시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대한 이미지만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 10시간이 주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그래? 몇 시간이야. 그럼 초등학생들이 10시간을 어떤 의미를 줄까? 단군부터 출발을 해. 단군의 개념이 뭐냐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중에 고리타분해 보이죠? 그런데 그 뜻을 풀어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의 출발이 뭐냐면 세계 강대국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출발은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출발한 그 모토가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단군 홍익인간의 이 개념, 우리나라가 출발할 때 이 개념을 한번 실천해보자.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씩 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미션인데 오늘 하루 이 1시간 동안은 홍익인간의 이념, 단군 고조선의 이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내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한번 해보고 직접 와가지고 너는 뭐 했어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출발점에 있는 정신이다 라는 것들 딱 마무리되면 저는 이 1시간 정말 훌륭한 시간이다. 그렇게 아이들이 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집단 지성의 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여쭤보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요 꼭 제동과 함께 연결해서 공유해 주세요. 세계에 있는 모든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출발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한번 모습들을 한번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줄 수 있는 것들은 그 시대의 이미지다. 그 시대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 이미지에 맞는 체험 또는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알차게 한번 친구들이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네 선생님. 네. 사실 옛날 이야기는 좀 하기가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는데 네. 특별히 지금에 가까울수록 조금 어렵고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북한 문제, 통일 문제, 특별히 현재 시사 문제 같은 거. 그런데 작년까지 실제 현장에 미서 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학교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실제로 사회 분위기나 학교 그 분위기가 그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는 분위기인지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을 좀 잠깐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아주 사회가 지금 다 험해져가지고요. 아주 뭐 너무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뭐 친구도 들어가요 요즘은. 예, 그래서 좀 살벌한 그런 시대이긴 한데 저는 뭐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두 개의 관점을 갖고 가세요. 네, 갖고 가시면 좋고요. 이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왜 그 촛불 집회 또는 그냥 한번 재연을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경찰들이 왜 물대포를 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우리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경험을 시켜주시겠다고 그 학생들한테 그냥 게임을 한 거예요. 그냥 왜 물총 있잖아요, 물총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물총을 쏘는 거죠. 앞에서 있는 친구들은 그 물총을 맞으면서 쭉쭉쭉쭉. 그 친구들은 재밌게 논 거예요. 나름대로 그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학생을 좀 체험을 좀 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바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전 이게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저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시선이 있고, 아니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굳이 저렇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진 현장의 모습들을 교실 안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 라고 또 반대 시선도 있고요. 언론이 이렇게 딱 나누시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좌우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항상 학부모들도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수업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이런 걸 한 건데 동의를 주시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부담스러우시면 그래서 역사가 좋아요. 비슷한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비슷한 거 무지. 이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왜 최순실 게이트에서 독대가 문제가 됐죠. 독대. 대통령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꽁짝꽁짝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썰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독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왕하고 독대를 한 케이스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500년 동안? 대충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왕하고 독대 1대1로 만난 케이스는요 딱 3번 있어요.